안녕하십니까. 한국재료연구원 정호진입니다. 먼저 이 신진연구자 발표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어서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화공학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신진연구자 발표를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고성능 금속 원자 촉매로서 이제 사이언티픽한 파우더부터 이제 좀 실용적인 가까운 모노리스 형태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서 이제 김경학 교수님이랑 이재균 교수님이 너무 촉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좀 이제 발표를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잘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촉매는 이제 육안으로 그냥 이제 딱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런 파우더 형태, 이런 펠렛 형태, 또는 이제 주로 자동차나 이런 이제 배기가스 처리에 들어가는 모노리스 형태, 이런 세 가지 형태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서포트 물질과 메탈 물질로 나눠지게 되는데, 서포트는 이제 보통 표면적이 굉장히 넓고 열화학 반응에서는 보통 금속 산화물,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전도성이 높은 이제 탄소 같은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금속 활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금속 물질인 백금, 팔라듐, 로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불균일계 촉매 반응은 크게 이렇게 세 스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금속 활성 물질에 반응물들이 흡착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이 위에서 표면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 세 번째는 생성물이 탈착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균일계 촉매 반응이라는 것은 이 표면에서만 반응이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면 반응이 일어나는 불균일계 촉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촉매 활성이 되겠고요. 활성에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자 크기가 줄어들수록 표면에 드러나는 금속 원자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입자 크기가 줄어드는, 즉 금속의 분산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도인데요. 선택도를 제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속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싱글 애톰으로 이제 떨어져 존재하는 경우와 몇 개의 금속 원자가 붙어서 프록시미티를 갖는 앙상블 자리가 있는 경우에 서로 다른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O2를 하이드로지네이션 하게 되면 싱글 애톰에서는 주로 RWGS에 의해서 CO가 나오지만 앙상블에서는 메사네이션에 의해서 메세인이 주로 나온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배열 구조 제어가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촉매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촉매 디액티베이션 과정이 이렇게 원자들이 떨어져 있다가 소결되면서 결국엔 소결되게 되면 내부에 갇혀 있는 금속 원자는 활용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신터링에 의한 내구성 저하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완전히 분산된 100%로 분산된 금속 원자 촉매를 만들고 그것의 배열 구조와 전자 구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또 서포트와의 강한 인터랙션을 유도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좋은 촉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촉매는 이 금속 원자 촉매인데요. 이 금속 원자 촉매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제 디스펄전 측면에서는 모든 금속 원자가 표면에 드러난 100% 분산도를 갖는 촉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값비싼 귀금속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촉매 활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배열 구조 제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촉매의 이 배열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른 촉매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타겟 반응에 따라서 몇 개의 원자가 뭉쳐진 앙상블 자리로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일 원자로 제어를 하는 것이 이제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구조 제어 또한 중요한데 금속의 이제 전자를 이제 전자구조 제어에서 산화된 특성부터 환원된 특성까지 이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촉매 특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금속 원자 촉매 디자인의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금속 원자 촉매를 이제 환경 촉매 반응에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탄소 중립이다, 기후 변화다, 기후 위기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구 연평균 온도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고
봄이나 이제 겨울철만 되면 우리나라나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오염 문제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촉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환경촉매를 잘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면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 온실가스도 처리해서 탄소 중립을 좀 달성할 수 있고, 또 대기오염 물질도 잘 정화를 해서 청정한 대기질을 달성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파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단일 원자와 앙상블로 배열 구조를 제어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속 원자 촉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서포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든 금속 원자가 표면에 드러나서 100% 분산도를 갖기 위해서는 지지체와 이 금속 활성 물질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력해야 하는데요. 그를 위해서 저는 이 세리아 서포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세리아는 대표적인 리듀서블 메탈 옥사이드로서 세륨 4+와 3+를 용이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륨의 4F 밴드, 이제 오비탈 밴드가 전자가 절반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자 반쪽이 채워지면서 이 옥시전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베이컨치가 형성이 되고, 이 자리가 바로 이 세륨 3+ 디펙 사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디펙 사이트가 금속 원자와 굉장히 인터랙션이 강력하게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금속의 분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세리아 서포트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세리아를 좀 더 새롭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이재경 교수님이 잘 말씀해주신 이 알루미나의 이 펜타사이트 5베이 결합 자리가 이제 대표적인 앵커링 사이트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이제 저는 바로 백금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리아를 먼저 얹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세리아가 이 알루미나 인터랙션이 생기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륨 3+ 디펙 사이트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봤고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해봤더니 티피컬한 세리아는 한 16% 정도의 디펙밖에 없었지만, 제가 합성한 거는 도메인 사이즈도 매우 작아지고 또 한 50%를 넘는 디펙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디자인된 이 서포트에다가 금속 원자를 이제 담지를 했는데요. 원자를 담지할 때 배열 구조를 앙상블과 싱글애톰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금속의 함침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이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저온에서 함침을 하게 되면 이 금속이 결국에는 솔트이기 때문에 솔벤트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천천히 이제 이베퍼레이션 하게 되면은 솔벤트가 증발되는 걸 따라서 금속 원자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특정 사이트에서 금속 원자 몇 개가 뭉치면서 다음과 같은 앙상블 자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 빠르게 고온에서 인프레그네이션 하게 되면 솔벤트만 재빨리 이제 이베퍼레이션 되고 금속 원자는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인프레그네이션 속도를 조절해서 앙상블과 싱글애톰으로 구조를 제어를 해봤습니다. 특성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40pt와 80pt를 주로 비교를 해드리겠는데요. 40pt의 경우 한 2083 웨이브 넘버에서 앙상블 자리에만 흡착되어 있는 CO 피크가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반면 이 80pt 고온에서 이제 인프레그네이션 한 경우에는 2100이 넘는 영역에서 싱글애톰에만 흡착되어 있는 CO가 관찰되었는데요. 즉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놓은 촉매에서 이제 인프레그네이션 온도를 바꿔서 속도를 다르게 해주면 확연히 다른 배열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제 뭐 팔라듐과 로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엑셉스 분석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배위결합적인 환경을 분석해 보면 40pt의 경우 이제 PT-PT 인터랙션에 의한 피크가 일부 관찰이 되었지만 80pt는 이 픽이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 피팅을 해보면은 이제 40pt는 한 2.6 정도, 그러니까 PT 주변에 한 2.6개의 PT가 함께 존재하는 그런 배위 환경을 갖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이 80pt의 경우 PT-PT 인터랙션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모습이어서 확실히 이제 저온에서 이제 인프레그네이션한 샘플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원자가 뭉쳐있는 앙상블 촉매라는 것을, 반면에 고온에서 인프레그네이션 하게 되면 모든 금속 원자가 떨어져 있는 싱글애톰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펙트로스코픽한 캐릭터라이제이션만 보여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래서 이제 현미경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알루미나 위에 이 세리아 아일랜드가 형성이 돼 있고, 이 세리아 표면에 세리아 레티스 스페이싱과는 다른 이런 플래티늄 앙상블 촉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라듐과 로듐에서도 비슷하게 앙상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싱글 애톰도 사실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싱글 애톰은 사실 뭐 여기 위에 하나씩 존재하는 싱글 애톰을 특정 잡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왜냐면 이제 귀금속과 세륨이 콘트라스트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이제 앙상블로만 일단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싱글 애톰은 앞서 보여드린 이제 스펙트로스코픽한 캐릭터라이제이션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만든 촉매를 촉매 반응에 적용을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3원 촉매 반응에 적용했습니다. 3원 촉매 반응은 CO와 하이드로카본 낙스를 동시에 처리하는 반응으로서 대표적인 이제 개솔린 엔진의 배기가스 정화 반응인데요. 여기에 싱글 애톰을 도입을 해봤을 때 탄화수소에 대한 성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CO와 NO에 대한 성능도 굉장히 이제 150도가 넘어야지만 반응이 시작될 정도로 낮은 활성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탄화수소를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탄소 본드를 쪼개기 위한 금속의 앙상블 자리가 필요한데 싱글 애톰은 그것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 결국엔 미반응된 이 하이드로카본이 싱글 애톰에 있는 액티브 사이트를 역시 또 막아버리기 때문에 CO와 NO에 대한 반응 성능 또한 좀 고온으로 밀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 앙상블 촉매는 이제 전혀 다른 특성을 보였는데요. 보시면 CO나 프로필렌 NO는 150도 이전에서 대부분 다 제거가 되었고 이제 완전히 포화된 탄환수소여서 제거되기 어려운 프로페인 또한 이제 300도 이하에서 대부분 제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앙상블 촉매 같은 경우에는 싱글 애톰의 장점인 모든 금속 원자가 활용될 수 있는 100% 분산도를 가지면서도 금속 앙상블 자리를 가지기 때문에 싱글 애톰과는 확연히 다른 촉매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활성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보통 배기가스에서 내구성 테스트할 때 이런 수열 에이징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900도에서 24시간 10% 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촉매를 일부러 좀 약간 노화시키는 건데 그렇게 노화시킨 후에도 촉매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장기 반응을 했을 때도 뭐 420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촉매 성능을 발휘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제가 개발한 디펙티브 세리아가 앙상블 구조를 단단하게 붙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촉매 구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전자구조 제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자구조 제어가 싱글 애톰에서 되게 쉽지 않은 토픽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환원 분위기에 보통 노출되면 이 싱글 애톰이 쉽게 소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디펙티브 세리아의 강점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이제 환원 분위기에서도 싱글 애톰 구조가 좀 버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캘시네이션 샘플과 100도에서 600도 환원 샘플 이렇게 제조를 해서 싱글 애톰 구조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버티는 싱글 애톰 안에서는 전자구조가 어떻게 잘 제어가 됐는지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먼저 싱글 애톰 구조를 보면은 500도 샘플까지는 디스펄전도 100%의 이제 특성 피크도 싱글 애톰에만 흡착되어 있는 듯한 그 피크만 관찰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600도에서는 뭉치기 시작해서 나노 입자로 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제 500도 샘플까지는 어느 정도 싱글 애톰으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 전자구조 제어를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PT로 제인스를 찍었을 때 이 화이트 라인 인텐시티가 높으면 산화된 샘플인데 이 캘시네이션에서 200도 환원 샘플까지는 비교적 산화된 샘플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300도에서 500도 샘플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화이트 라인 인텐시티가 낮아지면서 매우 메탈릭한 싱글 애톰이 합성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같은 싱글 애톰이라 하더라도 전자구조가 확연히 다른 형태로 산화된 형태부터 환원된 형태까지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전자구조 제어가 촉매 활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뭐 이제 앞서 이제 이재균 교수님 말씀해주신 이 메탄 산화 반응에 적용해 봤을 때 이 산화된 형태의 싱글 애톰은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원된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높은 촉매 성능을 나타냈고 특히 이 300도에서 환원된 샘플이 가장 우수한 메탄 산화 반응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자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도 같은 이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인 싱글 애톰에서도 확연히 다른 촉매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CO 옥시데이션이나 NO 옥시데이션에서도 비슷한 이제 촉매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주로 이제 박사 학위 과정 중에 수행했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수행할 그리고 현재 좀 수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다 파우더 형태의 어떻게 보면은 논문을 열심히 쓰기 위한 이제 교수님의 강력한 지도 아래에서 그 논문을 쓰기 위한 그런 연구를 수행했다면 지금 제가 이제 재료형 가서는 좀 더 프랙티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강점이 있는 파우더 형태의 이런 금속 이제 원자 촉매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모노리스 형태의 촉매로 이제 좀 스케일을 키운 다음에 벤치 리액션을 돌려서 좀 상용화 쪽에 가까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정을 보시면 먼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 촉매를 만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스텝을 거쳐서 촉매 코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허니컴 모노리스에 이런 촉매 코팅층을 이제 코팅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코팅된 모습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일단은 1인치 형태, 다이어미터 1인치, 이제 높이 1인치 형태의 코어를 만들어서 벤치 리액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코어 샘플에 벤치 리액터 반응을 적용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좀 후보군이 선정이 되게 되면 수요 기업과 이제 협력을 해서 모듈화 시스템을 하게 되면 결국엔 궁극적인 좀 이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이나 대기질 개선 이런 심각한 이슈들에 실질적인 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주로 타겟 물질은 이제 탄소 중립 이슈에 가까운 온실가스,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물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NF3와 N2O 처리 반응을 현재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NF3, N2O는 사실 온실가스로서 낯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온실가스로서 사실 이 GWP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 포텐셜 값만 보면은 CO2 대비 NF3는 16,100배, N2O는 265배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온실가스인데요. 다만 이제 나오는 양이 CO2보다 적기 때문에 좀 이제 안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이슈 드라이브가 굉장히 세게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또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촉매를 실제로 현재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제가 개발한 이 촉매 3종이 커머셜 촉매는 이제 수요기업에서 제공을 받은 것이고, 이 수요기업 촉매들보다는 현저히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N2O가 되게 제거하기 힘든데요. 이 N2O를 이제 제 촉매는 최대 이제 550도에서 모두 제거하는 성능을 보여서 향후에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촉매를 잘 스크리닝하고 최적화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이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촉매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요약해드리면 저는 다음과 같은 디펙티브 셀이와 이중구조 지지체를 만들어서 금속 원자 촉매를 만들었는데 그 배열 구조와 전자 구조를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서 이제 다양한 온실가스 처리나 대기오염 정화 반응에 있어서 우수한 촉매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카이스트 이현주 교수님 이제 연구 지도 아래에서 수행한 것들로서 교수님께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또 저랑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보고 싶은 제 랩메이트들에게도 고맙고 보고 싶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재료연구원의 최준환 박사님, 그 다음에 김기영, 유승희 연구원님께도 함께 연구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청중분들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인상적인 발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환원 온도에 따라 가지고 그 촉매 활성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뭐 환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앞서 좀 말씀을 덜 드리긴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환원 온도를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대로 전자구조 제어를 일단 가능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배위 결합도 되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200도 샘플까지는 PTO 피크가 되게 크고 300도에서 500도는 PTO 피크가 되게 작아져요. 결국엔 이 의미는 환원 온도가 높아질수록 싱글애톰이 좀 배위 결합수적으로 불포화되면서 약간 떠오르는 형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산화된 형태에서는 되게 이렇게 밑에 갇혀 있다가 결국 이게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촉매 반응물에 있어서 흡착이 좀 더 쉬워지고 표면 반응에 좀 더 용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사실 이제 그러면 타겟 반응이 어떤 거일 때 딱
어느 정도의 환원을 하면 되냐 이런 디스크립터가 있으면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수행하지 못했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원 온도를 바꾸게 되면 대위결합수적으로 바뀌면서 일부 환원될수록 싱글레톤이 약간 떠오르는 현상 그리고 전자를 많이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반응에서 사실 전자가 많을수록 반응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궁금했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산화 옥시다이즈 되어 있는 플래티늄 싱글 아톰이나 메탈릭한 플래티늄 싱글 아톰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큰 요인들이 이제 PT 옥시전 본드의 인텐서티라고 말씀을 주시면 네. 실제 촉매 반응에 들어갈 때나 CO 나 N2O 같은 경우에도 더 옥시전들이 들어가 있어서 촉매 반응 중에도 걔네들이 상당히 옥시데이션 스테이트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네. 초기 그 상태들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안정적 구조라고 생각되시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산화 반응을 하고 나면은 얘네들이 대체로 또 약간 다 산화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했던 그 온도에서 다시 환원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산화 반응이나 뭐 이런 반응 중에도 만들어 놓은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사실 되게 이상적일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산화 분위기에서는 이제 반응에 노출이 되게 되면 얘네들이 산화된 형태로 바뀌는 거는 아직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기의 산화 상태가 최종의 촉매 액티버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초기 상태들이 계속 촉매 반응 중에도 유용하게 좀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진 않은지. 네,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 반응에 노출되자마자 걔네들이 상태가 변해버리는 거면 결국엔 다 비슷한 형태의 반응성을 띠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초기 상태가 다른 애들이 되게 확연히 다른 이제 촉매 특성을 보이기는 하니까 초기 상태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반응물이 들어와서 이제 얘네들이 PTO 이제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초기 상태랑 완전히 똑같다고는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환원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쉽게 다시 돌아가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봐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오늘 또 마지막 영상은 한국재래연구원의 정호진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